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올리게 되는 임성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다가 잘못해서 다시 하는 거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쉽지 않네요. 학습 목표 볼게요.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 그 전에 배웠던 녹는 점, 끓는 점, 밀도도 물질의 특성임을 기억하고 계시죠? 기체의 용해도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또 이것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용해도가 배울 게 좀 많아요. 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잠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밑에 그림에는 물과 황산굴이 수용액이 되는 게 보이는데요. 용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예, 녹이는 물질이 용매입니다. 위에 밑줄을 그었으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질, 황산구리처럼 보통 고체 액체가 되어 있을 때 곡체에 녹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합니다. 용질이 용매에 고르게 섞여 있는 것, 이걸 용액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고요. 역시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 또는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그럼 용해도라고 하는 건 이것의 어느 정도의 수치값을 갖는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시죠? 자, 용해도를 배우려면 먼저 역시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포화의 개념부터 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에 용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포화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으면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는 용액이죠. 이런 건 불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물어봐서 미리 알려드리는데요. 용액의 이름은 용질을 먼저 읽고 용매를 나중에 읽는 건데요. 뒤에 마지막에 용액을 붙여 읽습니다. 그래서 원래 읽어주려면 황산구리, 용질, 물, 용매, 용액 이렇게 붙여 읽어주는 거죠. 저건 참고였습니다. 자, 물질의 녹는 양을 비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용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양을 비교하는 실험인데요. 우리가 이걸 실험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과정을 먼저 잠시 보시면 상온의 물 10g을 넣고 황산구리를 1g씩 녹여줍니다. 1g씩 녹여주면은 얼만큼 녹을까요? 저도 이 모든 걸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어서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 보겠습니다. 상온의 물 10g에 녹는 황산구리의 양, 약 2g이 녹는다고 하네요. 상온 10g에 붕산은 0.1g씩 녹였습니다. 얼마까지 녹을까요? 0.5g까지 녹이죠. 이렇다고 하네요. 이 값도 역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것이 이제 보는 건데요. 상온은 25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25도의 물 10g에 황산굴이 2g 밖에 안 녹아고, 상온의 물 10g에 붕산은 0.5g 밖에 녹지 않습니다. 더 녹이려고 해도 녹을 수 없고요. A라는 과학실의 황산구리나 B라고 하는 과학실의 황산구리도 항상 같은 양이 녹습니다. 용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양이 뭐하는 거죠? 다른 거죠. 그러므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질산칼륨은 모두 녹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녹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실험을 한번 봐야지 알겠죠? 그 이제 두 번째 있는 실험인데요. 10g을 물 10g에 질산칼륨 5g을 넣었습니다. 전부 다 5g이 녹지 않거든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다 넣어주면 남아있던 질산칼륨이 사라지고요. 다시 이걸 얼음물이 있는 곳에 시험관을 넣어주면 질산칼륨이 다시 나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고체의 질산칼륨은 용해도가 무엇에 따라 다르겠다? 온도에 따라 다르겠다인 거죠. 자, 정리하기에 있는 내용을 볼 거예요. 저보다도 교과서에 있는 풀이가 더 여러분들 눈에 더 들어올 수 있어서 일정량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뭐하다고요? 다릅니다. 일정량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대부분의
고체의 용질이라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되는 양이 뭐이죠? 증가합니다. 용질의 양이 증가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왜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지를 본 겁니다. 용해도의 정의를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 용해도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해도의 정의는 어떤 온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 맘대로 안 되는 건 예전에도 알고 계셨죠? 어떤 온도에서 이게 아까도 이러더니 이게 쉽지 않네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이걸 뭐라고 하죠? 예, 용해도라고 합니다. 용해도라고 하고요. 이 여러 물질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용매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해도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면 온도와 용매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울고 싶네요. 온도와 용매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요. 용매가 같을 때에는 일정한 값을 나타냅니다. 얘가 또 어디 갔을까요? 뭘 찾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 용매가 같을 때에는 안 돼요. 안 돼 이게. 에이, 안 합니다. 그냥 읽어드릴 테니 하십시오. 용매가 같을 때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무엇으로 쓰인다? 예, 특성으로 쓰입니다. 지멋대로 확대되고 지멋대로 줄어들고 지멋대로 화면이 움직입니다. 제 노트북이 혹은 이 프로그램이 살아있나 봅니다. 빼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고체 물질의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도 다르고요. 물질마다 뭐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물질의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특성이 될 수 있고요. 용해도를 나타낼 때에는 이러한 이유로 용매의 종류와 온도를 함께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지금 방금 얘기 드렸고요. 자,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걸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용해도 곡선. 흔들리겠죠 또? 이번에 또 되네요. 지멋대로 해요. 온도에 따른 여러 가지 물질의 용해도 곡선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용해도 변화 차이, 온도에 따른 용질이 녹는 양의 차이가 제일 큰 게 어느 거죠? 예, 질산칼륨이죠. 온도에 따라 용해도 변화 차이가 적은 물질은 뭐예요? 염화나트륨이에요. 현재 그래프상에서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녹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자,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도일 때에는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의 용해도가 뭐예요?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20도에선 90보다는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는 작은 거고요. 요게 황산구리일까요? 그쵸? 황산구리의 용해도는 20도에선 한 20이 되는 걸로 보여요. 물 100g에 최대로 녹는 용질의 그람수라는 걸로 해서 물 100g에 20g 녹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해도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대체로 온도가 높을수록 뭐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큽니다. 고체 물질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중학교에서는 이 정도만 다룹니다. 냉각하면 석출되기도 하죠. 용해도 곡선을 이용하면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60인데 요 점에 있으면 포화예요, 불포화예요, 과포화예요? 예, 맞습니다. 얘는 불포화죠. 얼마 녹아 있죠? 62.9g 녹아 있습니다. 물 몇 g이에요? 100g이에요. 온도를 40도로 낮춥니다. 그러면 무슨 상태에 도달합니까? 예,
포화 용액이 되는 것이죠. 그럼 석출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석출이라고 하는 건 녹지 않고 남아있는 고체의 양입니다. 용액 속에 녹아있던 용질이 결정 상태로 용액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체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석출되는 양은 어떻게 구할까요? 석출되는 양은 현재 온도에서 녹아있는 용질의 양에서 온도를 낮추죠. 이런 경우에선 그 낮춘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주면 석출량이 돼요. 현재 녹아있는 양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주는 거예요. 62.9에서 31.9를 뺀 값이 석출되는 거죠. 플래시를 볼까요? 뭐 별건 없지만. 불포화죠? 포화라고 하겠죠. 물 100g에 질산칼륨 62.9g을 넣으면 모두 녹아요. 오히려 더 녹을 수 있어요. 40도가 되면 포화 상태가 되고요. 이 포화 상태가 될 때서부터 석출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석출이 시작되는 온도라는 게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라는 뜻입니다. 20도가 되면 녹아있는 양에서 녹을 수 있는 양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얻습니다. 다들 하실 수 있죠?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 사이언스 자료실에 있는 요거는 수학 시간에도 했던 겁니다.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데요. 퍼센트 농도는 물질의 특성이 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거 공식이 이런 거니까 한번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입니다. 시간 한번 볼까요? 12분이면 이것도 그냥 금세 할 것 같아요. 봅시다. 기체의 용해도. 자, 기체의 용해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솔직히 기포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얼음물, 상온의 물, 뜨거운 물. 어디서 기포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가요? 뜨거운 물에서 기포가 제일 많이 올라와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기포가 많이 올라오면 용해도가 큰 게 아니에요. 기체는 기포가 올라오면 녹아있지 않고 나온다는 뜻이어서 용해도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 얼음에서는 기포가 적게 올라가니까 여기가 용해도가 제일 큰 거고 얘가 용해도가 제일 작은 거예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감압 장치거든요. 압력 줄여요. 압력을 줄이면 뽀글뽀글 끓는 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압력을 줄이면 기포가 올라온다는 건 용해도가 뭐하다는 뜻이라고요? 네, 맞아요. 용해도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것은 각각 무엇이냐라고 나와서 그래도 대답보다는 이게 더 좋은가요? 예, 압력이 작을 때 용해도가 작아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도와 압력에 어떻게 변하는지, 온도가 뭐할수록 낮을수록 압력이 뭐할수록 잘 녹아 있을까요? 높을수록 잘 녹아 있겠죠? 저 이거 그냥 사이다 맛있게 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온도가 낮을 때, 뚜껑이 닫혀져 있을 때, 그래야 기포가 많이 있겠죠? 확인하세요. 자, 여기 다시 나옵니다. 탄산음료에서 온도가 높을 때, 압력이 낮을 때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용해도가 뭐한 거다? 작은 거다. 결국은 저는 반대로 많이 얘기하는데 기체 용해도는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온도와 압력을 꼭 표시해야 하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이러면 용해도가 뭐하다는 거요? 작다는 거요.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거죠. 용해도 큰 이유. 자, 여러 가지 물질, 여러 가지 기체가 물에 대한 용해도예요. 암모니아 염화수소는 물에 잘 녹아요. 얘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지만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는 기체에 대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은 기체입니다. 자, 용해도 이용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염전에 바닷물 가둬놓아서 증발하는 이러한 것 용해도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 잠수병 치료할 때 고압산소 통 이것도 음, 압력이 크면 클수록 용해도가 뭐한 거예요? 커지는 거. 고압으로 만들어야 여기에 산소 농도가 커지거든요. 이런 거 이용한 겁니다. 어떤 온도에서 개념하기 문제 볼게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기억나시죠? 네, 용해도입니다. 기체의 용해도가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면 뭐 한다고요? 사이다 맛있게 먹는 거 생각하세요. 감소해야겠죠? 압력이 높으면 뚜껑 열어야 해요? 닫아야 해요? 뚜껑 닫아야지 큰 거죠? 증가하는 겁니다. 찬물이 담긴 컵을 상온에 놓아두면 컵 안에 기포가 생기는 이유. 상온에 놓아주니까 온도가 뭐해지는 거죠? 예, 높아지는 거죠. 용해도가 뭐해져요? 작아져서 생기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대표적으로 더운 곳에 있으면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뻐끔뻐끔 호흡해요. 그것도 용해도가 작아서 그런 겁니다. 급하게 오늘 또 하게 했는데요. 용해도에 대해서 실제로는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듣느니라고 고생하셨습니다.